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 보이시는 이 멋있는 아시안 포레스트라는 멋있는 습계 정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매장에 오셨다가 이 정갈을 보시면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하다, 나 이거 키워야 돼 하시다가 독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독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 독이 있는 안전한 정갈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안전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굉장히 사실 약하거든요. 독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여기 1령이래 1탈 정갈이 있어요. 아시안 포레스트 1탈 정갈인데 1탈이란 말이 한 번 탈피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른 정갈 등 위에 있다가 한 번 탈피를 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등 위에서 이렇게 쉴 때도 있어요. 보시면 얘가 1탈 정갈이고요. 굉장히 크기가 작죠. 여기서 한 번 더 뻗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2탈이에요. 2탈. 저기서 한 번 탈피를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정갈다운 모습이 나오죠. 좀 몸매가 날카롭고요. 크기는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체형만 잡힌 모습이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한 번 더 탈피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탈출하려고 하네. 자, 이 모습입니다. 좀 크기가 좀 커졌죠. 그리고 유충병이래. 이거 푸딩컵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요. 자, 이제 좀 정갈다운 모습이 확실하게 딱 잡힌 모습이고, 이제 좀 뭐 대들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부터는 푸딩컵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좁아져요. 자, 그러면 푸딩컵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얘를 옮겨서 키울 수 있는지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탈출하려고 하니까 제가 뚜껑을 닫아 놓고, 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통이 있죠. 정갈들은 사실 매장에 가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담겨 있어요. 조그만 통에. 이렇게 너무 조그만 데에서 키우시는 거 학대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좁은 건 맞아요. 좁은 건 맞는데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가 없는 종류가 정갈입니다. 은신처 있고 물그릇 있고 뭐 바닥재 있고 이러면 사실 끝이에요. 거의 정갈들은. 물론 통기도 잘 돼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저 정도 유체 사이즈의 정갈들 혹은 아성체 사이즈의 정갈들은 이렇게 간단한 조그만 통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적재형 케이스 중에서 팩맨 원래 키우는 통이에요. 이게 높낮이가 있죠.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높고 여긴 낮아요. 이 통에다가 먼저 코코피트를 깔아줍니다. 자, 코코피트를 좀 퍼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넣어서, 자, 코코피트를 깔아주세요. 이 바닥재를 쓰려고 이렇게 깔아준 이유가 코코피트가 수분을 유지해주는 목적도 있고요. 얘들이 소변을 보잖아요. 물론 얘들은 액체로 다 나옵니다. 액체로도 나오는데 이거를 싸게 되면은 보시면 여기 이 코코피트가 그 냄새를 그나마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여기 스며들어 가지고 한 번에 치울 때 편해요. 똥만 이렇게 막 싸가지고 그것만 치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쟤들은 찍하고 싸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재 코코피트 낮게 깔아주세요. 깊게 깔 필요가 없어요. 아직 유체니까요. 그리고 높이가 낮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거를 꾹꾹 눌러주지 않으면 얘들이 좀 버러우를 탑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나는 물그릇이랑 코코피트만 넣을 거야 하시면은 코코피트가 깊어야 돼요. 은신처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 은신처를 따로 넣을 생각이면은 코코피트는 이렇게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아줬고요. 자, 은신처. 여기 조그만 은신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형 은신처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거 지오의 곤충장 그 은신처죠. 자, 이거를 어디가 좋을까? 여기다 해주자. 자, 언덕에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낮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정갈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데 숨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깔아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쉽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건 물그릇이에요. 정갈들 물그릇을 보시면 원래 굉장히 작은 게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보통 정갈 유체들이 사용한 물그릇인데요. 이건 3단 수위 물그릇? 뭐 이런 식이에요. 높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작은 애들한테 쓰는 건데 굳이 처음부터 이걸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땐 그냥 물이 없어도 돼요. 먹이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얻으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성체를 세팅을 해주려고 하신다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물그릇이 너무 작으면은 물이 금방 말라버려요. 애초 여기 이게 계단 같은 게 있거든요. 알아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물 굳이 걱정되시면 꽉 채우지 마시고 약간 낮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그릇, 은신처, 바닥재 그리고 통 있으면 끝이에요. 물론 이 정갈들은 통기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큰 정갈을 사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큰 정갈들은 아무래도 사육통이 좀 커야겠죠?
이 정도 통은 돼야 됩니다. 이 정도 통. 이거보다 좀 더 크면 좋고요. 아, 그리고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정갈들 아시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합사가 되는 종류입니다. 한 통에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종류긴 한데요.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합사 가능하다고 해서 얘들이 아예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뭐 승질머리가 더러운 경우에는 서로 막 싸우거나 잡아먹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합사를 하실 거면 굉장히 넓은 데 키우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한 마리씩 키우거나 뭐 두 마리씩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재를 지금 깔아줬고요. 자, 바닥재를 낮게 깔아줬습니다. 흔들어가지고 평평하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바닥재도 눌러주세요. 꽉꽉 눌러주셔야지 이 개체가 아무래도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은신처의 선택,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은신처가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은신처죠. 저렴하기도 해요. 이게 아마 뭐 2,500원, 해봐야 뭐 3,500원 이런 식일 거예요. 코코넛 은신처인데, 이거는 정말 쓰기 편하고 뭐 흔한데 굉장히 뭐랄까 정갈이 안 어울립니다. 좀 없어 보여요. 되게 좀 정갈이 이런 거 있으면 뭔가 불행해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암석 은신처예요. 암석 은신처인데 예쁘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굳이 이렇게 큰 이런 은신처까지 필요 있나 싶은 기분도 전 듭니다. 물론 이걸로 해주셔도 돼요. 이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안에 마감도 깨끗하고 무겁다 보니까 정갈들이 밀 수도 없고 얘네가 거칠거칠하잖아요. 타고 올라오기도 쉬워요. 반면 이거는 좀 매끈매끈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갈들이 타고 올라오고 놀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개 은신처죠. 자, 건개형 은신처 보시면은 좀 사막 지형에 있는 바위처럼 생겼어요. 이것도 정갈이 들어가기 딱 좋은데 그리고 거칠거칠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뭔가 색이 조화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보다는 제 취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나무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 놀이목, 곤충 키울 때 쓰는 놀이목인데 이걸 쓰시면 거칠거칠해서 뭐 쉬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밑을 땅 좀 파고 들어가면. 근데 이 생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만든 놀이목이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수피. 수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피형 놀이목 같은 거예요. 수피형 놀이목 맞나? 어쨌든 그런 건데 이걸 쓰시면은 얘들이 또 땅 파고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힘으로 이렇게 들어버리고 이 밑에 쏙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걸 쓰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곰팡이가 좀 덜 피거든요. 이거 좀 큰 거죠. 이건 놀이판이라고 할 거예요, 흔히. 이거는 게다가 굴곡져 있어서 이 밑에 숨을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조화롭죠. 꽤나 좀 세트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역시 유목이에요. 유목은 일단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제가 파는 가격이 한 7,000원? 7,000도 아닌가? 얼마지? 6,000원이네. 6,000원밖에 안 해요. 이만한 게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완전 K득이죠, K득. 자, 근데 이 유목은 보시면 여기가 평평하죠. 원래는 세워둔 유목이에요. 하지만 자, 이게 결국 나무예요. 이 중간 부분이 파여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넣어주는 거예요. 가로로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여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굴처럼 동굴처럼 파여 있기 때문에 정갈이 이 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시면 꽉 차버리네. 통이 너무 작네요. 이때는 좀 큰 거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목을 택할 때는요. 자, 이건 엑소테라 사육통 특대 사이즈인데요. 자,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충분하네요. 여기 바닥재 있다고 그냥 가정해서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새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죠. 제 통장을 이렇게 들어오려면.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물그릇도 넣어주고요. 물그릇은 성체 사이즈면은 작은 거보다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지 얘들이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저희도 관리가 쉬워요. 일단 좀 많이 넣어두면 얘가 그만큼 이 물을 마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그게 관리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은신처 넣어주시고 바닥재 넣어주시고 이 은신처를 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네요. 땅을 이렇게 파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기대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여유가 있다면 엑소테라 이런 유리 사육장 이런 거 써주시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백스크린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쪽에다가 저런 곳에 이렇게 키우실 때는 이런 좀 더 멋있는 유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제가 그냥 유목을 제가 이게 수입해 온 걸 산 다음에 미럼한테 이걸 줘가지고 미럼이 갉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가공을 한 거죠. 부드러운 부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또 씻고 말리고까지 다 해서 만든 게 이런 유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워요. 지금 뼈밖에 안 남은 뭐 그런 상태죠. 이런 걸 쓰시면은 정말 예쁘게 멋있게 키울 수 있어요. 들어가려나? 얼추 들어가는데 뭐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톱질하면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신처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코코피트 위에 이게 딱 있다고 가정해봐요. 정말 멋있죠. 얘들이 또 타고 놀기도 쉬워요. 온통 다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숨을 데가 많거든요. 이 사이에 숨을 수도 있고 이 위에 숨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은신처를 쓴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크기에 만약에 유리 어항에 넣는다면 한 5마리까지는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5마리까지는. 유리 어항으로 하시면 벽이 매끈하기 때문에 정갈이 타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뚜껑도 열어가지고 키울 수 있고 환기가 굉장히 잘 되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습도 유지가 좀 어려울 겁니다. 습도 유지가. 그 부분은 바닥에 코코피트가 적셔져 있는 거, 좀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시는 거, 이걸로 커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무기로 이렇게 수분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그릇에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갈들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 강할 것 같지만, 물론 강한 건 맞지만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얘들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그릇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밀웜을 줬었어요. 밀웜을 줬었는데 이제는 인섹트 파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걸 제가 줘봤더니 그것 이렇게 뭉쳐져 주니까 그것도 잘 먹더라고요. 인섹트 파이를 물이랑 섞어서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칼슘도 그러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밀웜이나 인섹트 파이를 주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 그 정도로 간격으로 이제 밥을 주시면 되고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마르더라도 표면만 마르게 해주세요. 바닥은 촉촉해야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은 얘들이 좀 힘들어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일단은 얘들도 독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약하지만 사실 이 독침보다도 집게를 많이 쓰는 애들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따라하지 마세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지려고 하면은 집게로 물려고 해요. 이때 이 정갈을 보자. 지금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갈을 꼬리 쪽을 잡으셔서 손 위에 살포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사실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옮기시거나 아니면 통과 통을 이렇게 맞닿게 해가지고 옮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렇게 좀 간지가 나니까 제가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8도, 30도가 좋고요. 좀 온도가 낮아도 지금 온도가 여기가 25도인데요. 25도에서도 얘들이 죽지 않아요. 굉장히 온도 변화에 강한 애들이거든요. 하지만 온도가 좀 높은 편에서 높은 온도를 해주셔야지 얘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유체 때 좀 더 뭐랄까 탈피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탈피 부전 같은 게 일어난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정갈들은.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 신경 써주시고요.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보다도 이 바닥재 전기장판보다도 가능하면 이 사육장 자체가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장판을 쓰신다면 전체 다 까시지 마시고 이 반만 걸쳐가지고 깔아주시면 됩니다. 파충류 키우듯이요. 쿨존보다는 이 핫존 이쪽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리 사육장 커다란 데서 키우신다 하시면 스팟을 틀어줘도 괜찮아요. 스팟을 틀어주시되 진짜 하얀 불빛이 아니라 빨간 불빛 같은 그 적외선 스팟이라 하나요? 그런 걸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 눈이 아프면 안 되니까요. 야행성이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정갈은 일단은 그 핸들링을 하실 때 이 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시다면 몸에 큰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저처럼 만약에 그냥 쏘여도 한 꿀벌 정도 고통이다 이렇게 싶은 정도에는 이게 저처럼 만질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관상용이니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 먹이 말씀드렸고 온도 말씀드렸고 사육장 꾸미는 거 말씀드렸고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정도 정갈 얘가 지금 암컷 성체입니다. 6번째 탈피를 한 상태고요. 정갈은 많으면 7탈까지 허물을 벗어요. 7탈이면은 다 자란 정갈이라 보시면 되고요. 8탈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이제 8탈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6탈 상태의 암컷 성체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갈 사육법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이건 편집 안 할 거예요. 안녕.